이것을 계산해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한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주제는 당신이 우한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될까로 기획되었는데 기존 영상들이 조회수가 너무 나오지 않아서 인기가 더 있을 것 같은 제목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영상 중간에 당신이 우한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될지도 함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중국에서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최초 발생한 이후 22일 만에 우한이 봉쇄되었습니다. 한편 2020년 1월 9일 대한민국에서는 확진자가 최초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 이후인 2월 16일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29번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하였습니다. 작성 현재 확진자는 763명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은 대통령이 우한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이 0%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가능성이 0%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0%가 아니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작성 중인 2월 24일 현재 대통령은 확진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100%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대통령의 감염 확률을 높이는 요인들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 확률을 높이는 첫 번째 요인은 대한민국에 현재 존재하는 감염자 전체의 수입니다. 여기에서 감염자 수는 확진자 수와 다른 개념입니다.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전체의 감염자 수를 추정하기 위해 처음 순서로 중국에서 입국한 감염자 수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로부터 전염된 숫자를 더하면 전체 감염자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숫자를 더하면 대한민국 전체 감염자의 숫자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앞 영상에서 중국에서 입국한 감염자의 수를 추정해 보았습니다. 간단히 계산해 보아도 대략 30명에서 19,000명 사이로 추산되었습니다. 이제 이 중국발 감염자가 한국 내에서 몇 명에게 전파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면 대한민국 전체 감염자 수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본인 이외의 2명에게 전파를 했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0명에서 57,000명을 추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전체 감염자를 90명에서 57,000명 사이로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이 중간 정도인 25,000명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로 이전 신천지 관련 영상에서 계산해 본 내용 중 한국 전체 감염률이 1%에 육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감염자는 5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염 확률을 높이는 두 번째 요인은 접촉한 사람의 수입니다. 우한 코로나는 주로 사람들이 가까이 있을 때 전염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접촉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전염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때 우리는 접촉한 사람에게 전염받을 확률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접촉한 모든 사람에 대해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감염자와 비감염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염자를 접촉한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접촉한 모든 감염자에 대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염되는 결과와 우리가 감염되지 않는 결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비감염자를 접촉했을 경우 결과는 무조건 감염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을 이해했으므로 각각의 확률을 계산하면 됩니다. 처음으로 감염자를 접촉한 확률은 앞서 계산했듯이 50만 명이 감염 시 1%, 25,000명 감염 시 0.05%입니다. 따라서 비감염자를 접촉한 확률은 이 반대인 99% 또는 99.95%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감염자를 접촉했을 때 감염될 확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크루즈선에서의 경우를 보았을 때 우한 코로나는 전염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접촉에서 평균적으로 더 낮은 숫자인 대략적으로 10%가 감염된다고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확률을 모두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확률을 기반으로 이제 우리는 접촉한 경우에 감염될 예상 확률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결과는 감염자가 50만 명일 경우 0.1%, 감염자가 2만 5천 명일 경우 0.005%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접촉할 때 감염될 수 있는 예상 확률은 0.005%에서 0.1% 정도가 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확률은 사람 한 명과 접촉했을 때의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대통령이 접촉하는 사람의 숫자를 곱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접촉하는 사람의 수를 알 수는 없지만 하루에 100명 정도 된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루에 전염받을 확률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우한 코로나를 하루에 전염받을 확률은 대한민국 감염자가 50만 명일 경우 10%, 2만 5천 명일 경우 0.5%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대통령은 같은 사람들을 반복해서 만나고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실외 간의 전염 확률이 100%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당신이 감염될 확률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식에서 하루에 접촉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를 당신에 해당하는 숫자로 넣으면 계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 어떻게 하면 당신이 우한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을 낮출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대통령이 우한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은 상당히 높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두 번째로, 당신이 우한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접촉하는 사람으로부터 전염을 받을 가능성을 낮추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접촉 시간을 줄이기, 실내에서 만나지 않기, 마스크 착용하기, 악수하지 않기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접촉하는 사람 수의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는 화상회의, 교회 및 집회에 가지 않기, 휴교, 지하철 타지 않기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 채널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쉽게 생각해보는 새로운 채널입니다.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